잡아주는 거입니다. 하이. 차렷. 손. 잘했어. 파만장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야, 비가 13일이 나왔어요. 대단하다, 대단해. 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비가 오면 이렇게 집중을 해서 뭔가 영상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형님들한테 좋은 컨텐츠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제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오늘 한번 형님들한테 정말 중요한 컨텐츠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라이더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바로 그 내용. 구조변경. 나는 오토바이를 무조건 박스만 내릴 것이고 무조건 박스를 내려서 무조건 튜닝 아무것도 안 할 것이고 순정 그대로만 타고 다닐 거다. 그리고 나는 중고 바이크 절대로 안 사고 안 팔고 그냥 평생 소장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옛날부터 정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요런 내용. 자, 저는 발인입니다. 이제 막 바이크 입문하려고 하는데 막 오토바이 중고를 샀어요. 중고를 샀는데 갑자기 환경검사를 오래요. 환경검사를 하러 갔더니 이 오토바이가 구조 변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중에 구조 변경 하려고 보니까 구조 변경 대행 비용도 너무 비싸고 이 구조 변경이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어가지고 발인인 저는 너무 지금 바이크 인생이 불행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불법으로 이때까지 다니고 있었다니. 이런 피해자 아닌 피해자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분명 우리나라에서 바이크 구조 변경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된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가 잡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개똥망이고 이게 뭔 서비스요. 장난질이지 탁상 행정이지. 이렇게 바로 답변이 나올 정도로 개똥망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아니라고 할 사람 나와봐. 이런 탁상 행정 개똥망 구조 변경을 그래도 법이랍시고 따라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따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구조 변경이 안 돼 있어? 그래, 뭐 구조 변경 까이까 하면 되지 라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고요. 옛날에는 구조 변경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 우리 합법으로 탑시다 해서 합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대한라이더연합 대표로서 반드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불법 손가락질 받기 싫지 않으세요? 자, 합법으로 타고 다닙시다. 제 영상을 통해서 구조 변경에 대한 명확한 방법에 대해서 알고 가신다면은 좀 더 성숙한 라이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 변경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구조 변경이 아니고 사실은 장치 변경입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요 녀석은 자동차의 구조를 바꾸는 게 일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소음 방지 장치를 변경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을 왜 바꿔야 되느냐? 또 당연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예요. 라이더들이 안전을 위해서 머플러 사운드가 더 큰 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에 정말 개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같은 국민으로서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안 타봐가지고 이렇게까지 무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줘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는 건지 모르면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모터사이클의 소음은 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백미러에서 판단을 했을 때 미러를 봤을 때 모터사이클이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터사이클 협회들이 소음 방지 장치 그러니까 머플러 구조 변경하는 것을 튜닝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자, 앞으로 유럽권에서 정말 수많은 전기 바이크들이 양산이 될 것인데 이 전기 바이크들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소음을 발생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붙여야만 인증을 통과해주는 그런 업무를 지금 정립을 해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면은 공도에서 뒤에 모터사이클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애초에 바이크가 차체가 작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를 사운드를 통해서 그래도 알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 라이더들도 너무한 상황은 연출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너무한 배기는 안 해놨고요. 적당하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합법인 상태로요.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자정작용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형님들 너무한 거 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구조 변경을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머플러를 바꾸기 전 그리고 머플러를 바꾸고 나서 이 녀석이 어떻게 장착이 되고 머플러가 바뀌면 어떤 형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서류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구조 변경을 하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행정 절차를 알려드리기 전에 애초에 이 구조 변경에 대해서 불법적인 거를 피해를 안 당하게 하기 위한 좋은 중고 거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핵심 내용이에요. 특히나 이 발인이 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러 갈 때 사용 폐지 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뭐 인감 도장이 찍혀 있는 양도 증명서 이 세 장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저는 앞으로 이거를 추가를 하고 싶어요. 자, 네 번째에 이륜자동차 등록 원부. 왜냐면은 이 세 가지 증명 서류에 이 바이크에 머플러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폐지되어 있는 바이크를 가지고 가면은 거래를 할 때 이거 구조 변경 돼 있을걸요. 이 말만 믿고 덜컥 사면은 진짜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이 말을 첨부해 주십시오. 이륜자동차 등록 원부 첨부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이 자동차에 배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그거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조 변경을 하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차를 어떤 머플러로 바꿔 달겠다는 구조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머플러를 사가지고 이 바이크에 붙이면은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바꿔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거 이렇게 바꿀 건데 돼. 이거를 서류를 먼저 접수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입사하기 전에 사전에 면접 보듯이 자, 이 바이크를 한번 요 머플러를 바꿔 보겠습니다라고 서류를 접수를 하는 거예요. 이 서류 접수를 하는 방법은 전자승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는 총 4가지가 필요합니다. 순정 사면도라고 해요. 요 녀석. 이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앞, 뒤, 좌우 사면도, 이 사면도를 첨부를 하고 거기에 이 바이크의 치수를 재요.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짓인데 치수를 잽니다. 이 치수를 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사용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재원상의 변경이 있는지, 그러니까 길이, 너비,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머플러가 왼쪽으로 심하게 튀어나왔는지 아니면은 뒤쪽으로 심하게 튀어나왔는지 그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머플러는 재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라는 증명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증명 서류가 바로 변경 후 사면도예요. 변경 전 사면도에서는 치수를 초과하지 않았고 변경 후 사면도에서도 치수를 초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탁상 행정에 저기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이 머플러를 처음 수입해 왔는데 어떻게 장착한 장면이 있을 수가 있지? 제가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사면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사면도 하나 만드는데 무슨 전문가처럼 그림 그려가지고 캐드 작업 따가지고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머플러 장착한 사진만 있으면 되는데 애초에 변경 후 사면도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승인이 되기 전에는 머플러를 장착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변경 후 사면도 요거는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변경 후 사면도는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새로 첨부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검사를 하러 갈 때 이거를 첨부를 하도록 업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지금 행정상으로는 변경 전 사면도와 변경 후 사면도 요게 2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 머플러의 순정 도면이 필요합니다. 자, 이 도면은 촉매가 어디 박혀 있는지, 그리고 내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외관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순정 도면을 첨부를 합니다. 이 순정 도면도 있잖아요. 그냥 요것만 갖다 바치면 되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이 차량과 같이 머플러가 통짜로 촉매를 반드시 떼어야만, 촉매가 변경되어야만 바꿀 수 있는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 순정 사면도의 내부 사면도를 첨부를 하러 갑니다. 내부 사면도가 뭐냐면은 투시도예요, 투시도. 이 머플러 안에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촉매가 어디에 있는지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한테 증명을 해라 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또 검사소마다 알고 있는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내부 사면도를 첨부하세요 하는 분들이 있고 하지 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통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순정사면도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사, 그러니까 제작사에서 순정사면도를 가지고 있으니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시면 팩스나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끔씩 그런 내부 사면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그려야 됩니다. 결론, 개똥이다. 그 다음 순정사면도가 끝이 났으면 변경 후 머플러 도면을 첨부를 하면 돼요. 자, 변경 후 머플러 도면은 요 녀석 말고 이제 변경할 거, 예를 들면 아크라포빅이라든지 요시무라든지 요 녀석이 바뀌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엔드다. 자, 제가 좀 이따가 엔드하고 풀베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 녀석만 바꿀 거다 하면은 요 녀석만 첨부를 하면 되고, 안에 배기관을 바꾼다 그럼 배기관까지 다 첨부를 하면 됩니다. 그 도면이에요. 설계 도면이라고 하죠. 거기에 만약에 총매를 변경을 할 경우, 자, 총매는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까지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뭐 쓰잘데기 없는 내부 사면도가 또 추가가 됩니다. 내부 사면도, 이게 가장 이제 형님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 머플러 안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야. 이 머플러 안에는 유리 섬유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안쪽에 사일런스는 어떻게 장착이 되어 있고, 총매는 어떻게 생겨 먹었, 이게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투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 투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부 사면도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내장을 만들어서 전자 승인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뭐 컴퓨터나 이런 거 잘 만지시는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는데, 거리가 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 절차가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만 하는데 막 몇십만 원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서 그냥 제가 업계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제가 잠깐 시간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도 안 됐지만 20번 넘게 제가 구조 변경을 도와드렸어요. 저는 여기 앉아서 컴퓨터 잠깐이면 저의 재능 기부로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협회 일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서류 내장을 접수를 해서 이게 승인이 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이 머플러를 장착을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승인 후에는 이 머플러를 장착을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닐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왜냐면은 사용신고 필증상에, 전산상에 이 머플러가 달려있다 안 달려있다는 검사가 끝나야지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게 승인이 되어 있더라도 전산에 오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이 불러 세워서 이거 왜 구조 변경 안 되어 있어요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워낙에 행정이 개똥망이고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피해를 고스란히 라이더가 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 내가 정말 비싼 돈 주고 200만 원짜리 머플러를 장착을 했는데 이 녀석 구조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아니 서울권에서 40일 뒤에는 오라는 거야. 예? 말이 됩니까? 머플러 구조 변경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그 머플러 달아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오면은 제가 검사해 드릴게요. 제가 검사를 언제 해주는지가 바로 40일 뒤라는 거예요. 짧게는 2주 뒤, 많게는 40일 뒤까지. 그게 왜 그러느냐? 각 검사소마다 이 머플러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한 명밖에. 그래서 제가 교통안전공단 진짜 개똥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행정도 제대로 안 잡아놓고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세금까지 내가면서 머플러 수입해와가지고 장착한 고객들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0일 동안 안 돼? 아니잖아.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 당일날 접수를 해서 당일날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동차는 검사해 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일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경찰청하고 정말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확하게 나온 게
승인을 받고 나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만약에 적발이 되더라도 이게 좀 짜증이 나긴 해요. 적발이 되더라도 가가지고 뭐 조사를 통해서 기소유예 정도로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라이더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승인서 딸랑 들고 다니면은 이거 문제 삼지 않기 일단은 인천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여차저차 되어서 승인까지 받고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면 됩니다. 검사를 갈 때는 좀 전에 작성한 이 4가지의 서류를 챙기고 그리고 본인 신분증 그리고 사용신고 필증을 가지고 예약한 날짜에 검사소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검사를 받을 때 검사하기 전에 또 작업을 해야겠죠. 만약에 촉매가 변결될 경우에는 진짜 촉매를 박아 넣으셔야 되고 소음 측정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좀 짜증나는 말도 안 되는 부분. 자, 우리나라에서 할리 데이비슨 풀배기는 솔직히 거의 다 불법이 돼버립니다. 6,500rpm, 7,000rpm이 맥시멈인데 거기다가 4,000rpm, 5,000rpm을 땡기고 있어요. 그만큼 모터사이클 구조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뭐 이제 RPM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5,000rpm까지 땡기게 돼 있습니다. 5,000rpm을 땡겨서 뒤쪽에 머플러 60cm 사선으로 후방에 되어 있는 곳에 소음기를 측정해서 105dB이 밑으로만 나오면은 합격입니다. 만약에 RPM 게이지가 없을 경우 정말 미친 짓을 해버리는데요. 풀 스로틀을 당겨서 거기에 마이너스 7dB를 먹입니다. 뭐 참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자, 풀배기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슬립온 배기죠. 거의 다 이제 소음기를 안쪽에 있는 사일런서를 떼더라도 대부분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불법 등화장치, 뭐 참 LED도 웃겨요. 다른 유럽권 같은 경우에는 LED 안개등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야간에 진짜 안 보이니까. 자동차는 차 폭이 크고 그리고 얼마나 등화장치가 많아요.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4분의 1 크기인데 자동차에 비해서 정말 깜빡이도 작고 후미등도 작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LED를 부착을 해서 내 목숨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부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소에 가면은 LED 이거 띄어내라 그러고 있어요. 뭐 참 개똥 같은데 언젠가는 바뀌겠죠. 자,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 좋다. 불법 알았어. 검사소에 방문하실 때 쓸데없는 LED 그리고 떼주시고요. 그리고 쌍발 에쿠션 빠바바바바방 안 돼요. 빵 됩니다. 띠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게 안 돼요. 빠바바바바바방 그리고 빠라바라바라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가시면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까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엔드, 뭐 슬립온, 풀배기 이런 용어가 대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플러는 보통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누죠. 자, 여기 시작하는 매니폴더라는 게 있고 보통 중간에 중통이라는 녀석이 있고 마지막에 엔드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형님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에는 중통이 없는 일자의 통짜, 그냥 이 통짜, 이 전체가 한 배기예요.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3가지로 분리가 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3가지로 분리되는 녀석들은 자, 이런 바이크들이죠. 자, 이게 바로 엔진에서 바로 붙어가지고 내려와서 여기를 집합관이라고 해요. 자, 이게 매니폴더라는 거고 보통 이 중통 앞가지를 매니폴더, 집합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2차적으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인 중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여기 중통에 촉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바이크에 여기에 촉매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쪽 촉매 앞쪽 부분도 있긴 앞쪽에 촉매가 장착된 부분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자, 매니폴더, 중통, 엔드 이렇게 해서 3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풀배기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자, 풀배기가 일단 안 되는 이유는 배기 가스 발산에 대해서 대기 환경을 너무 해치지 말자라는 유럽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풀배기 특히나 촉매를 건드리는 것은 안 돼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촉매를 변경을 할 때 그냥 인증되어 있는 촉매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냐
촉매가 뭔지 일단 알고 가야겠지. 촉매가 이제 배기가스가 나올 때 이 배기가스에 있는 이산화황과 일산화탄소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촉매라고 합니다. 아니 촉매 있던 자리에 그냥 그럼 촉매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배기가스 이거 잡을 수 있는 거잖아. 대기환경 보전법에 그런 게 있어. 순정에서 제공을 하는 촉매가 아닐 경우 못 바꾸게 되는 법이 통과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매한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임페리알레 같이 통짜로 되는 녀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녀석 무조건 촉매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만 해당된다는 거야. 촉매가 있는 자리를 불가피하게 바꿔야 될 경우에만 풀배기가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촉매가 여기 달려 있어요. 자, 여기 달려 있는데 그냥 하나가 완전 통짜입니다. 여기만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오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게 바로 산소 센서라는 거예요. 자, 머플러 구조 변경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산소 센서와 촉매의 위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풀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슬립온 배기하고는 다르게 풀배기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서류에 첨부를 해줘야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임페리알렛 같이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는 것을 풀배기라고 해요. 슬립온 배기는 간단합니다. 그냥 중통 빼고 촉매가 있는 요 부분을 빼고 요 부분만 바꾸는 거를 슬립온, 엔드, 맨 뒤에만 바꿨다고 해서 엔드만 바꾼 슬립온 배기라고 하는 거예요. 슬립온 배기에는 따로 촉매나 이런 것들을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검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귀찮으니까 요 녀석 첨부를 해놓고 촉매하고 산소 센서 변동 없음이라고 서류에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내경, 외경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내경은 머플러의 가장 바깥쪽 부분, 배기가스가 나오는 가장 바깥쪽 부분의 안쪽의 구경을 잰 것을 내경이라고 해요. 이런 거지. 자, 요 녀석의 안쪽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가장 넓은 부분을 측정을 합니다. 51mm네요. 자, 그럼 요 녀석은 내경 51mm가 되는 거고요. 내경을 측정하는 방식은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충 치수를 재서 거기에 서류에 적어주시고 어차피 가면은 검사관들이 재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내경 치수를 수정을 해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거 서류상의 내경하고 내가 쟀을 때 내경하고 안 맞는데 빠꾸 서류 다시 만들어 와 했다가 진짜 한번 제대로 분노가 터져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바뀐 거예요. 애초에 뭐 일본이나 유럽처럼 이륜차 튜닝 협회, 모터사이클 튜닝 협회가 정말 힘이 셌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똥망 같은 구조 변경 업무가 체계가 정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정립이 된 게 아니고 개똥망 상태가 안 되었을 텐데 참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참 모터사이클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 잡아 나가는 거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잡아 나가야 나중에 우리 후세대들은 그래도 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튜닝 관련해서 체계가 잘 잡히길 열심히 기원하며 그리고 노력하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라이더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 이 영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서류에서 미쳐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돈 5만 원에. 5만 원 정도면 이건 뭐 재능기부 수준이지 이 업계에서는. 모터사이클 문화가 빛나는 그날까지 모형매는 계속 달립니다. 앞으로 쭉. 이상 모였습니다.